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윤 총장은 즉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민철 기자, 법원의 인용 결정 언제쯤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후 4시 반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법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아직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앞서 이번 사건 심리에서 윤 총장 측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법원의 판단이 향후 윤 총장의 거취를 가늠할 분수령이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앞서 오늘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절차에 중대한 흥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과 직무 배제, 수사 의뢰는 부적정하다는 권고안을 의결한 만큼 징계를 추진해온 추 장관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게 됐습니다. 당장 내일 법무부 징계위가 예정돼 있는데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또다시 직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윤 총장 측은 징계의 처분을 두고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을 면담했습니다. 오전에는 정세균 총리도 추 장관을 만났는데 이 법무부는 만나서 얘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사퇴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추 장관의 청와대 방문은 예고되지 않았던 일정이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을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을 만나 현재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경과와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 내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일정 등이 중점 보고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추 장관은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정 총리의 요청으로 10여 분간 총리와 독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정 총리가 추 장관 측에 국무회의 전에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이 논란이 되고 있고 대통령과 총리가 어제 주례 회동에서 이와 관련한 우려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 후 전국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 장관 사퇴 여부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을 것이란 겁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추 장관이 오늘 대통령, 총리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법무장관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55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코로나 예산 등은 늘리고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은 삭감했는데 순증액된 2조 2천억 원의 재원 마련 방식은 국채 발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여야 국회 예결위 간사가 협의 끝에 내년 예산을 2조 2천억 원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총 예산은 558조 원 규모가 됐습니다. 먼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에 3조 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산 9천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에 얼만큼 맞춰야 하는지 정부가 최종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예산 외에 서민 주거 안정 대책과 보육 돌봄 확충, 2050년 탄소 제로 예산 등 모두 7조 5천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대신 여야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 일부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예산 등에서 5조 3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증액분과 삭감분 차이는 2조 2천억 원인데 이 중 상당 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증액을,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해온 바 있는데 민주당의 안대로 대부분 타결된 겁니다. 국회는 또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비교적 여야의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 5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입대를 만 30세까지 연기하는 이른바 BTS 병역법과
고위공직자 주식과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이 포함됐습니다. 또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퇴직유족, 재유족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KBS 뉴스 개은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 중증 환자도 하루 새 21명 늘면서 병상 부족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턱 밑까지 온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새 451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420명, 해외 유입은 31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153명, 경기 86명으로 수도권에 집중됐고 이외 부산과 충북에서도 31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위 중증 환자는 하루 새 21명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전용 중환자 병상과 일반 중환자 병상을 합친 전국 병상 548개 가운데 당장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12%인 66개 정도입니다.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서울에 7개, 인천 11개, 경기에 10개의 병상이 남아있고 경남과 전북, 전남의 경우 현재 가용 병상이 없는 상황으로 각 지자체는 추가 병상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체 환자 발생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 차이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났고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대응 조처가 강화됐습니다. 사우나와 한증막 등의 영업이 금지되고 에어로빅, 줌바 등 활동량이 많은 단체 운동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오늘부터 2주간 거리 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일괄 격상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째 400~500명대로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우리 턱 밑까지 와 있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김장 모임과 선후배, 동창 모임 등 생활 속 연쇄 감염이 전국적 유행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3차 유행이 폭발적 증가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의료계, 국민 모두가 방역의 옷깃을 단단히 여며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편 지난달 발생한 집단 감염의 첫 확진자 5명 중 1명은 양성 판정까지 일주일 이상 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코로나19 악조건을 딛고 지난달 수출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주력 품목은 물론 바이오 헬스 같은 신수출 성장 품목의 수출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1월 수출액은 458억 1천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 증가하며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조업 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으로 보면 6%가 넘는 증가율입니다. 수출이 이렇게 는 건 먼저 IT 품목 호조세의 영향이 큽니다. 반도체는 1년 전에 비해 16% 넘게 증가하며 석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디스플레이와 무선통신기기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역시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도 4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출 실적을 올리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바이오 헬스와 2차 전지, 화장품을 비롯한 7대 신수출 성장 동력 품목도 모두 수출액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화장품과 농수산 가공식품은 올해 누계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로나19 진단키트도 월 수출액 4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조업일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달성한 플러스는 지난 2018년 3월 이후 32개월 만이라는 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수입은 2.1% 감소한 398억 8천만 달러, 무역 수지는 59억 3천만 달러로 7달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수출액이 석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넘겼다며 우리 수출의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사모펀드인 KCGI 측이 한진카를 상대로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돼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오늘 신주 발행은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천억 원을 투입하고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는데 이에 한진칼 주주인 KCGI 측이 반발하며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숨진 아이가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발견된 영아는 이미 2년 전에 숨진 상태였고 함께 생활한 다른 어린 남매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혜정 기자입니다. 냉장고에서 2개월 된 영아 시신이 발견된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입니다. 현관 입구부터 각종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쓰레기로 발 디딜 틈 없는 집안에는 영아 시신과 함께 8살과 3살짜리 남매가 방치되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이 남매를 어머니로부터 분리해 보호한 것은 지난 20일. 남매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집안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웃의 신고가 주민센터에 접수된 지 2주일 만입니다. 어머니가 관계기관의 면담 요구에도 불응하고 주거 내부를 공개하지 않아 경찰이 동원되고 나서야 방임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이후 주민센터가 집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5톤 분량. 이때까지도 영아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가 경찰이 3살 난 아이가 쌍둥이란 사실을 조사한 뒤 냉장고에서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다른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 일단 바로 과학수사 팀에서 그래서 이 현재 발견한 대로 그대로 다 국과수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43살의 어머니는 지난 2018년 8월 쌍둥이 남매를 출산한 뒤 2달 뒤쯤 일을 하고 집에 와보니 남자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쌍둥이 남매는 출생 신고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어머니를 구속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은 평균 83세 이상 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기대 수명을 보면 1년 만에 0.6년이나 늘어 198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수명은 83.3년입니다. 2018년보다 0.6년 길어진 것으로 1987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2018년에는 기록적 한파로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기대 수명이 거의 늘지 않았는데 지난해에는 이런 요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별로 보면 2019년에 출생한 남자아이의 기대 수명은 80.3년, 여자아이는 86.3년으로 6년 차이가 났습니다.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남자는 2.2년, 여자는 2.9년 깁니다. 남자는 37개 회원국 가운데 11위, 여자는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수국가에 속하는 셈입니다. 80세까지의 생존 확률을 따져보면 남자가 61.7%, 여자가 81%입니다. 2019년 출생아가 3대 사인인 암, 심장질환, 폐렴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48.1%, 여자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암은 남자 사망 원인의 27%, 여자의 16.2%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비중은 최근 10년 새 크게 늘지 않은 데 비해 폐렴은 남자와 여자 모두 3배 가까이 비중이 커졌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지난달 전국 전셋값 상승률이 7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11월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0.66%로 2013년 10월 0.68%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전셋값 상승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0.53%로 2015년 11월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5대 광역시도 0.78% 올라 상승폭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0.54% 올랐는데 특히 5대 광역시 매매 가격 상승률은 1.01%를 기록해 전달인 10월보다 상승폭이 2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이 세종시 이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아파트 특별 공급 분양을 받은 뒤 이를 되팔아 차익 실현을 하는 등의 악용을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오늘부터 개선 대책이 시행돼 특공 물량의 절반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임홍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바뀐 세종시 주택 특별 공급 제도의 핵심은 무주택, 실소유자를 우대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공급됐지만 앞으로 공급 물량의 50%는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잔여 물량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특별 공급 자격도 한 차례로 제한하고 신규 교원에 부여하던 특별 공급 자격도 없앴습니다. 특히 공급 비율을 30%까지 줄이는 시기를 2023년에서 1년 앞당기고 2023년 이후에는 20%까지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한국감정원이 특별공급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행복청은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서 엄정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일반 분양과의 형평성과 주거 안정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주 개념이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팔고 매매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낮죠. 행복청은 또 특별공급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고 전매 제한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확대, 투기 논란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부산에선 5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8일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장구 음악실에 이어 부산의 한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강예슬 기자입니다. 부산 사상구의 한 교회입니다. 부산시는 이곳 신도 3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최초 확진자는 서울 강서구 댄스 기습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지난달 22일 열린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부산시는 소규모 공간에 신도가 밀집해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 장구 음악실 관련 확진자도 8일째 나왔습니다. 7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12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부산시는 부산에서 5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8일째 두 자릿수 확진자입니다. 수능 감독관으로 예정됐던 교사와 학원 감염을 통한 학생 등 학생과 교직원이 5명 확진돼 수능을 앞두고 교육당국도 비상입니다. 병상 부족 문제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어제 확진자 20명을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이송한 데 이어 오늘도 추가 확진자 36명과 부산의료원에 입원 중인 경증 환자 4명 등 40명을 대구로 이송합니다. 이 외에도 경남 거주 확진자 2명은 마산의료원으로 고령 환자 9명을 부산의 의료기관으로 입원 조치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작된 부산에서는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어만 주정 등 4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에 올라 또 한 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어 가사로 부른 곡이 빌보드 1위에 오른 것은 처음입니다. 이진영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 라이프 고스 온이 또다시 미국 빌보드 핫백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엔 언어 장벽마저 허물었습니다. 빌보드는 한국어로 된 노래가 핫백 1위를 차지하기는 62년 차트 역사에서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단단하고 좀 동시에 또 되게 부드럽게 진중하게 저희의 나름대로 위로를 건네고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뭐 그럼에도 삶은 계속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하지만 되게 준엄한 그런 진리를 저의 나름대로 되게 따뜻하고 방탄소년단만의 색으로 풀어내려고 노력한 트랙입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지난 8월 발매한 다이너마이트로 3주 연속 차트 1위에 올랐지만 가사는 모두 영어였습니다. 핫백은 온라인 재생과 음원 다운로드,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발표하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방탄소년단이 핫백 1위에 이름을 올리기는 피처링으로 참여한 제이슨 데룰로의 세비지 러브 등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단 석 달 만에 이룬 성과로 영국 락밴드 비틀스 이후 최단기간 핫백 3회 연속 1위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금어기를 끝내고 이달부터 동해안 대게잡이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동해안 대게잡이는 내년 5월 말까지 계속되는데요. 해경은 불법 포획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전일 기자입니다. 수협 판매장에서 대게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한창일 때는 시끌벅적하기까지 합니다. 위판장 바닥에 깔린 대게는 활발한 몸놀림으로 싱싱함을 자랑합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습니다. 택배도 많이 하시니까 택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관광객들도 조금 그래도 작년 대비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찾아오십니다. 위판장 인근에는 대게 직거래 판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다리가 대나무처럼 생긴 대게는 몸 크기보다는 속살이 상품성을 결정하며 최상품에는 인증 라벨이 부착됩니다. 코로나 사태 탓에 영덕 대게 축제는 이달 한 달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영덕군은 홈페이지를 반응형 홈페이지로 개편했으며 외국인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영문판도 제작했습니다. 이제 콕방쇼 해가지고 한 2회 정도 하고 영덕 대게 TV에서 9개월면을 다 순회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바로 간이 이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거기에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소개도 하고. 대게잡이 철에도 몸 크기 9cm 이하 대게와 암컷은 포획이 금지됩니다. 자원보호관리 차원에서 불법 조업과 유통 행위는 엄격히 단속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주의 요합니다. 동해안 대게잡이는 내년 5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강전일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철새인 떼까마귀가 출몰해 지자체들이 배설물과 정전사고 등으로 골머리를 앓곤 하는데요. 한 지자체에선 이 떼까마귀를 촬영하면 500원을 지급한다고 나섰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김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어디선가 수천 마리의 떼까마귀가 몰려와 도심 속 하늘을 뒤덮습니다. 전선이 보이는 곳마다 빼곡히 앉아 있습니다. 그 밑은 어김없이 배설물 투성입니다. 살짝 겁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얼른 지나가요. 떼져 있어가지고 좀 위협적이기도 해요. 지자체에선 레이저 퇴치기까지 이용해 기동반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떼까마귀는 유유히 이곳저곳을 옮겨 다닐 뿐입니다. 그런데 배설물로 인한 차량 훼손과 정전사고 그리고 울음소리 등의 민원으로 도심에 불청객이 된 이 떼까마귀를 촬영하면 500원을 준다고 합니다. 특정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떼까마귀를 촬영하면 사진 한 장당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500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촬영하신 이미지 데이터에 위치 데이터가 수반이 되는데 그때 위도 경도 데이터가 함께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빅데이터로 만들게 되는데요. 데이터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지도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보내준 사진 데이터를 이용해 떼까마귀의 이동 경로와 출현 지점 등을 알 수 있는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기존에는 소수의 연구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또 넓은 공간으로 확장을 했는데 앱은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자료를 구축하기 때문에 자료의 양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또한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대 등이 진행한 시민 참여 빅데이터 사업은 내년 3월까지 우선 수원 지역에서 이뤄집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온몸에 문신이 있다 해도 앞으로는 현역으로 판정받아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현역 판정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 판정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몸에 문신이 있을 경우 지금까지는 4급 보충역으로 판정받았지만 앞으로는 현역에 해당하는 1급에서 3급까지 판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감소한 데다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해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12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가 어제의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이틀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사자에 힘입어 나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2.91포인트 상승한 2634.25에 코스닥은 5.18포인트 오른 891.29에 마감됐습니다. 우리나라의 11월 수출 지표가 긍정적 흐름을 보인 가운데 어제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특히 반도체와 철강, 금융업종의 상승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돌아온 외국인 사자와 함께 기관의 매수 규모 확대에 1% 넘게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와 3% 넘게 상승했고 NC소프트는 신작 효과에 따른 내년도 성장 기대감에 5%대 강세였습니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합병에 대한 KCGI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두 그룹 관련주가 급등했고 한편 비트코인이 3년여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 전반이 올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0전 내린 1,106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12월의 첫날부터 대관령에서는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고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오늘 아침 상당히 추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지만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겠는데요. 수능일인 모레도 예전만큼 한파 수준은 아니지만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고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가끔 구름만 많겠는데요. 다만 아침부터 낮 사이에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전남 동부 남해안 그리고 제주도 동부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영동과 영남, 전남 동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작은 부실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청주, 광주 0도, 대구 영하 1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5도, 청주 7도, 대구 10도, 광주 1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다른 비 예보가 없는데요. 때문에 건조함은 날로 더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